네. 이제 엇걸기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엇걸기는 요 아까 언급을 했던 것처럼 전체 이제 크로스로 해서 십자 걸기 형태로 걸어서 두 축의 회전이 이쪽은 오른쪽, 이쪽은 왼쪽 이렇게 이제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 이렇게 이제 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접촉면이 더 많아진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벨트끼리 서로 접촉되어서 돌아가기 때문에 벨트 마모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였죠. 그 337페이지에 하단에 이제 두 풀리의 접촉각에 대해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파이가 있고요. 여기 이제 이 파이가 있으면 이 파이가 있고요. 거기에 요 각이, 그죠? 접촉면의 각이 두 개가 똑같겠죠, 그죠? 센터를 기점으로 보면. 그래서 여기 이제 두 개가 있는 거죠, 그죠? 이 각이, 이 거리가. 그래서 이제 2파이로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벨트의 전체 길이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바퀴 삥 돈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그래서 M하고 N하고의 거리가 이제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심거리죠. C2가 중심거리, 중심거리. C2 플러스 파이 R한 R2. 요게 이제 이게 R1이고, 이게 R2였죠? 얘하고, 더한 거.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앞전에, 배웠던, 바로 걸기하고, 비슷한 형태를 갖지만 약간 길이가 좀 달라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풀이 과정은 338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풀이 과정은 참고로 보고요. 사실 결과는 이렇게 나온다 라고 하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풀리의 지름각이 D1, D2일 때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두 풀리의 중심 간의 거리가 C라고 하면 C는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를 C 값으로 바꾼 거예요. 여기서 C 값으로 바꿔서 이렇게 다시 만들어낸 거죠. 요것도 과정이 거기 우리 책의 338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접촉각, 요 각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이 이제 어떻게 되냐 이거죠. 접촉각, 벨트하고 접촉되는 면이죠. 그거는 파이, 그 다음에 여기까지 파이, 그 다음에 요각, 그죠? 두 개죠.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고요.
180도, 그죠? 2, 그 다음에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339페이지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벨트의 원주 속도하고 풀리의 회전 속도에 대해서 거기 정리가 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동축 풀리하고 그 다음에 정동축하고의 지름이 D1하고 D2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D1에 관한 부분, D2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속도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회전 속도 N은 이제 회전 속도가 되겠죠. 그죠? 회전 속도 N1, N2. 그래서 한쪽은 이제 원동축, 한쪽은 이제 정동축에 관련된 걸로 생각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풀리의 회전 속도 B라고 하는 거는 그럼 어떻게 차이 나느냐? 그러니까 원동축하고 그 다음에 정동축하고의 B를 비교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얘는 이렇게 나오더라. N1과 N2의 B, D1과 D2의 B로 나올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풀리의 지름각의 B로도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회전 속도를 가지고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339페이지 하단에 평벨트의 장력하고 동력 및 이제 응력을 좀 보자. 네, 여기서 이제 용어가 또 다시 정리가 돼서 나와 있습니다. 벨트 풀리, 이게 원동축이고요. 벨트 풀리, 이게 정동축이다. 그 다음에 회전이 이렇게 됩니다.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데, 그러면 얘도 이렇게 돌겠죠. 그래서 이렇게 힘이 가해지고 있는 쪽이 이완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당겨서 들어가는 부분을 긴장축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완축, 긴장축, 이제 이렇게 두 가지의 용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고동풀리가 결국은 이제 회전하면 벨트의 한쪽을 탄탄하게 당겨지고 한쪽은 이제 이완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긴장축, 이완축의 장력과 차이를 우리는 이제 유효장력이다. 그러니까 이완축하고 긴장축하고 긴장축하고의 이제 힘, 장력, 당기는 힘의 차이를 우리는 이제 유효장력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효장력은 풀리를 회전시키는 회전력이 된다, 결국은. 그래서 이 풀리를 회전시키는 회전력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꽈놨죠. 그래서 한쪽이 이렇게 돌면 얘가 이렇게 갈 텐데 이렇게 반대로 돌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쪽이 긴장축, 여기 이완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그 긴장축하고 그 다음에 이완축하고의 장력을 우리가 정의를 하면 요게 이제 요 FT가 긴장축이라는 거죠. 긴장축. 긴장축의 이제 장력이 되는 거죠. 이게 장력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완축의 요 부분은 이제 이완축의 장력이 된다. 그래서 긴장축과 이완축의 장력을 뺀 이게 이제 유효장력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유효장력.
유효장력은 뭐다? 긴장축 장력에서 이완축 장력을 뺀 거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벨트가 전달하는 토크는 그러면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토크 여기서 이제 토크라고 하는 거는 이제 힘인데 이제 폴리의 지름이 몇이냐. 폴리의 지름은 이제 우리가 D로 봅니다. 이 D가 이제 폴리의 지름이고요. 지름. 폴리의 지름은 여기 요 폴리 있죠. 폴리에 이제 지름이 있을 거예요. 그죠? 반지름이 있고 지름이 있고. 그래서 벨트가 전달하는 토크라고 하는 거는 이 지름하고 관계가 있다. 근데 지름을 2로 나눴네요. 그죠? 그리고 앞전에 우리가 요게 이제 계산을 돼서 나왔죠. 유효장력이 계산이 돼서 나왔습니다. 이게 유효장력이고요. 그래서 PD로 바꿀 수가 있죠. 2로 나눈. 그 다음에 초기 장력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벨트가 회전하지 않을 때의 장력을 우리는 이제 초기 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벨트가 회전되지 않을 때의 상태를 초기 장력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초기 장력은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두 축의 거리, 그 다음에 유효장력하고 그 유효장력 아니죠. 그러니까 긴장축 장력하고 그 다음에 이완축 장력하고 더한 거에 2로 나눈 거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네, 뭐 뒤에 있는 내용은 이제 뭐 벨트 단위의 길이당 이제 질량을 우리는 이제 m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도를 v로 표현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마찰계수를 가지고 따지면 이 이제 마찰계수를 여기다 넣습니다. 그래서 마찰계수, 그 다음에 속도, 그 다음에 벨트 단위의 길이당, 벨트의 이제 단위 길이당 우리가 질량을 따진 거죠. 그래서 질량으로 해서 나눠서 구해보면 이런 형식의 조건에 만족하더라. 그래서 이런 조건을 우리는 이제 아이텔바인 공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는 굳이 이거를 알 필요는 없죠. 그냥 개념만 이런 관계식이 있구나 라고 하는 정도까지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원심 장력. 원심. 그죠? 원심 장력은 이제 결국은 관계가 누구하고 관계가 있느냐? 이거는 원동축하고 중동축, 그죠? 원동축하고 중동축에서 이제 원동축하고 중동축의 요 M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우리가 질량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질량하고 속도하고의 관계. 그리고 요 W는 단위 길이당 무게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G라고 하는 거는 중력 가속도를 표현하더라. 중심으로 이제 생기는 장력이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가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고로 좀 알아놓고요. 그 다음에 장력비라고 하는 거는 이와 같이 마찰계수하고도 관계가 있다. 그리고 장력비는 주로 2에서
5 정도의 범위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5에서 2에서 5까지 범위 내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참고로만 알아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거기 우리 책에 보시면 그 341페이지에 보면 이제 벨트의 중심력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벨트 왜 이제 웜신력을 고려해서 계산하는 경우 두 가지가 이제 표현이 됐는데 이 부분도 뭐 굳이 우리가 다 설명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이거는 그냥 한번 참고로 그냥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거기 343페이지에 평벨트의 응력이라는 게 있고요. 이것도 벨트가 걸려 있는 벨트에 이제 걸려 있는 인장력이라는 게 있고요. 그죠? 네, 벨트 무게도 있을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벨트의 또 이음 효율을 우리가 고려를 해서 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벨트가 허용할 수 있는 허용 응력이라는 게 존재하더라 라고 하는 거. 이건 뭐 그냥 의미 용어만 알고요. 굳이 수식까지 다 암기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뒤에 이제 뭐 그 아이텔바인 식에 대한 정리가 좀 나와 있는데 굳이 우리는 이거 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참고로만 보충학습으로 참고로만 알아두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거는 그냥 훑어보기만 하십시오. 네. 벨트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우리가 체인이 이제 나와 있는데, 자, 체인은 체인을 살펴보면 우리가 체인은 그 자전거 같은데 이제 걸려 있는 거를 우리가 많이 봤기 때문에 자전거의 체인을 생각하시면 아마 편하게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원리는 앞전에 봤던 벨트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단지 이제 고리가 있어서 걸어서 하기 때문에 이제 미끄러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덜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체인이 감겨져 있는 바퀴를 우리 이제 스프로킷 휠이라 용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인 전동 장치라고 하는 거는 스프로킷 휠에 이제 체인을 걸어서 이제 체인하고 휠이 이로 서로 맞물려서 이제 힘을 전달하기 때문에 미끄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정확한 속도비로 전동시킬 수 있다. 서로 앞뒤가 정확하게 힘을 가지고 돌기 때문에 미끄러짐이 없이. 그 다음에 그런 얘는 이제 걸어서 같이 이렇게 돌리기 때문에 진동하고 소음이 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정확하게 이제 전동을 정확한 전동을 이제 우리가 원하지만 축 사이의 거리가 멀어서 주로 이제 기어를 사용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체인을 많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옛날 로봇들 보면 체인으로도 연결이 돼서 구동을 하는 이런 방식들이 많이 존재했었죠. 거기 353페이지에 체인의 그림이 나와 있어서 보시면 알 것 같고요. 이 체인을 통해서 이렇게 스프로킷 요 안에 있는 요 이빨이 있는 거는 이제 스프로킷 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좀 큰 거 작은 거 이 이빨 수의 차이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나뉘게 되죠. 그래서 체인이 감겨지는
부분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스프로킷 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체인의 길이는 결국은 이제 체인에서 이 체인에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뭔가 박아서 두 개 이빨을 같이 물려놓은 상태거든요. 걸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요 체인이라고 하는 거는 요 하나 이쪽에서부터 이쪽 두 번째 구멍까지의 이제 길이가 있을 거고요. 그걸 우리 이제 피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체인에서 인접한 핀의 중심과 중심 간의 거리를 우리 피치라고 한다. 그리고 체인의 스프로킷 휠에 감겼을 때 이제 핀의 중심을 지나서 이제 원을 그리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피치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 같은 경우도 이제 걸기 여기 이제 스프로킷 휠과 휠 사이에 걸게 되는데 그 걸었을 때의 벨트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앞전에 우리가 바로 걸기에 이제 벨트는 우리가 이제 L로 표현을 했었는데 그거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이제 거의 비슷하고요. 그래서 체인에 이제 결국은 이제 링크에 바로 걸기 벨트가 이렇게 돼 있었고 그거하고 비슷한 체인의 길이도 비슷하게 표현하더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다? 체인 링크의 수가 이제 우리가 L로 표현하게 되는데 요 그 체인의 수가 결국은 이제 앞전에 우리가 벨트 배웠던 벨트의 길이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고 앞전에 우리가 벨트에서의 이제 길이 지름 피치원의 지름을 D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다음에 피치원의 이제 둘레를 파이 D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체인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스프로킷 힐의 이빨 수를 여기서 이제 Z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앞전에 요 스프로킷의 이빨 수를 우리는 이제 Z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스프로킷 힐의 그 한 변의 길이를 우리 이제 P라고 한다는 거죠. 한 변의 길이를 P로 표현하고요. 이 변의 수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Z라고 하는 이 Z는 아까 이수를 말한다 했었죠. 그 이수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Z하고 P하고 두 개를 곱한 값이 되게 되고 그리고 피치원의 둘레라고 하는 거는 파이 D가 되기 때문에 파이 D의 이제 근사값을 갖게 된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파이 D나 이렇게 파이 D나 아니면 PZ나 거의 근사한 값을 갖는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보면 D라고 하는 놈은 결국은 뭐다? D라고 하는 놈은 이제 파이가 되고 P하고 이제 Z하고 된 거하고 거의 근사적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요 값을 이제 뒤쪽에다가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D가 결국은 이렇게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 수식이 그렇게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Z1하고 Z2라고 하는 거는 스프로킷 휠의 이수고요. 그 다음에 C는 결국은 뭐다? 스프로킷 휠의 거리가 되겠죠. 중심축의 거리가 될 거고요. 중심 간의 거리. P는 이제 피치가 될 거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링크수. 링크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링크수는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체인 간의 길이, 그 다음에 피치, 체인 간의 길이를 이제 피치로 나눈 거가 된다. 그래서 거기 35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그, 그 링크수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써 있습니다. 그래서 355페이지 설명이 쭉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쭉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우리가 수식을 100% 이제 이해한다 이거는 의미가 없고요. 참고로만 좀 알아두시고요. 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각에 대해서 그 계산을 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체인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결국은 체인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링크의 수죠. 이게 LM이 링크의 수, 그 다음에 피치하고 곱한 값으로 구해진다. 그 다음에 중심 간의 거리는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그래서 앞전에 우리가 이제 D라고 하는 놈이 결국은 파이로 나눠서 PZ를 파이로 나눈 걸로 계산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대입을 시켜서 결국은 계산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추리 과정은 355페이지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속도인데요. 속도는 스프로키트 휠에 맞물려서 돌아가는 이제 체인의 속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스프로키트 휠의 원주 속도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이렇게 각으로 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스프로키트 휠의 원주 속도라고 하는 거는 스프로키트 휠의 이제 회전 반지름과 지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하고 있는데 회전 반지름하고 각속도의 곱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반지름에 이제 그 링크 한 개의 회전을 기준으로 해서 변동하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계산하게 되고요. 스프로킷 휠에 일정한 속도, 일정한 이제 각속도가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체인의 회전 속도가 주기적으로 변화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약간 넓은 경우하고 그죠? 이게 좀 좁은 경우하고 두 가지로 해서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최대 속도의 상태, 이제 최소 상태의 속도 상태를 보여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체인의 평균 속도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체인의 지름, 그 다음에 이 P가 이제 체인의 지름이에요. 체인의 피치, 체인 간의 이제 피치였었고요. 그 다음에 요 N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수의 그러니까 회전 스프로킷 휠의 회전 속도,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수를 우리 이제 Z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수의 각. 그거를 이제 정의해서 얘가 이제 스프로키트 휠을 한 바퀴 회전했을 때 기준을 가지고 평균 속도를 구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프로키트 휠의 이제 회전 속도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N하고 N으로 해서 계산할 수 있다. 회전 속도의 B로, 그 다음에 Z 로 해서 Z라고 하는 건 이수라고 했었죠. 그죠? 이수의 B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스프로키트 휠의 회전 속도, 그 다음에 이수로 해서 우리가 회전 속도 B를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357페이지에 유효장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스프로키트 휠에 물려서 동력을 전달하는 그런 체인
하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완축의 이제 체인 장력은 주로 거의 0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완축에 이제 그리고 결국 이제 긴장축의 장력만 존재하더라. 그래서 긴장축의 장력은 결국은 이제 유효장력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장력이라고 하는 거는 체인의 파괴 강도, 그다음에 안전 개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거기 357페이지 상단에 이제 유효장력의 내용이 나와 있고요. 여기서는 이 F 위에 있는 F 같은 경우는 뭐냐면 판단력, 파단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S는 이제 안전계수로 표현하더라. 그래서 이 안전계수 같은 경우도 지정이 돼 있다. 값이. 그래서 이제 뭐 롤체인인 경우, 그 다음에 뭐 사일런트 체인인 경우, 뭐 체인의 종류에 따라서 이 안전계수가 달라진다 라고 하는 거고요. 뭐 거기까지 심도 있게 갈 길은 아니고, 이렇게 이제 좀 차이가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달 동력은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결국은 VM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속도가 되잖아요. 그죠? 체인의 이제 평균 속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F2는 유효장력이 되고요. 얘는 앞전에 우리가 봤죠? 유효장력. 유효장력이 되고, 그거를 이제 1000으로 해서 나눠서 우리가 전달 동력을 계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달 마력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전달 마력은 결국은 F2하고 그 다음에 VM 속도하고 를 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고, 표현은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마력, 전달 동력 이렇게 이제 계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의미는 없고요. 뒤에 있는 내용들은 뭐 그냥 영어 정도만 좀 알아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런 수식이나 이런 것들은 굳이 뭐 암기하고 이런 것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참고 사항이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말고사에도 뭐 이런 수식을 뭐 직접 내거나 계산하거나 이런 건 내지는 않을 거니까 참고로만 그냥 알아두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2장 나가고요. 나머지 이제 뒤에 나머지 이제 그 브레이크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마무리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